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유튜브 좀 가볍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고, 텀도 길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생각 없이 제목을 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나는 관개토대왕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만큼 싫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그로 끄는 거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었다. 근데 어, 뭐 저런 것도 어그로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생각이나 뭐 특유의 괴상한 사상들 중에서 저런 것도 어그로라면 이런 것도 어그로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게 채널을 개설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말하고 싶었고 그냥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만든 거라서 걱정은 되지만 그냥 말할래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싶어졌고, 그냥 뭐 이런 거 참는다고, 에이 이런 거 뭐 공개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막 엄청나게 뭐 인지도가 있고 뭐 정치를 막 해서 뭐 대통령을 할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거 할 거 아닌 이상은 문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어요. 동성애 지지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동성애 그리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지지를 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똥꼬충이냐 뭐 이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런 거 판단을 할 때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전제를 좀 리셋을 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이유를 듣지 않으면 사실 그냥 뭐 사회적으로 나쁘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동성애를 했을 때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먼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할 때 그게 왜 나쁜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그 행위를 하여 혹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상이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피해를 입히는가, 이걸로 보거든요. 일단 동성애를 한다고 쳐요. 그리고 동성애가 일반적인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가졌는데 그게 이성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도덕적 비난의 잣대를 가지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지지 반대 뭐 이런 입장도 아니고 저는 순수하게 그냥 동성애자가 있어, 동성애자가 있고 같은 동성애자 남자를 봤고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끼리 사랑을 했어, 섹스를 했다고 쳐. 그래,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았는가, 누가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동성애 뭐가 나쁜 거지? 이런 느낌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가상 실험 모델로는 동성애는 나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성애자 남자를 좋아해서 이성애자 남자에게 고백을 했다. 이 경우에는 이성애자 남자가 불쾌해할 수는 있겠죠?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헐 이럴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이 경우 비난을 받을 건 아니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너 싫어, 야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베스트인데, 물론 이성애자 남자가 그렇게까지 나오긴 힘들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왜냐면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잖아.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성애자의 마음과 그리고 동성애자의 마음, 뭐 둘 다 말은 되니까 말만 되면 되는 거지. 이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말이 되냐 안 되냐로 봤을 때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인 거죠? 차였는데 그냥 남자의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기에는 또 많이 빈약한 것 같아요. 나쁘다라고 규정하기에는.
근데 만약에 이 동성애자 남자가 이성애자 남자를 그래도 못 견디겠어라고 강간을 했다면 이 동성애자 남자는 나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동성애가 나쁜 거냐 아니면 강간이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강간을 한 행위가 나쁜 거지, 동성을 사랑했다는 게 나쁘다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해지죠. 모든 동성애자가 강간을 한 건, 강간을 하려, 남자들 강간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건 아닐 테니까. 당연히 이거는 따로 봐야 돼요. 강간 사건과 동성애는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정상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동성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들고 일어나서 막 욕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 말고 일반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애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익숙치 않고 잘 모르니까 동성애가 기분 나쁜 것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을 사랑한다는 그 순간 그 감정 자체가 사악한 행위나 사악한 마음은 아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결론을 냈어요. 이게 순수하게 도덕적으로 봤을 때의 기준이에요. 저의. 그래서 동성애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그냥 동성을 사랑하는 기저가 그 마음속에 동성애에 대한 애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니 찬성이니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웃겨요. 이걸 뭐 반대하고 찬성할 게 뭐가 있어, 윤리적으로. 근데 여기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뜨린다. 여기서 저는 되게 좀 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동성애가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주제가 이렇게 되면 에이즈로 넘어가죠. 핵심이 동성애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에이즈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에이즈는 나쁘다. 근데 동성애는 에이즈를 잘 퍼뜨린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그러면 에이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핵심이 되겠죠? 에이즈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자면, 에이즈는 성병이랑 완전히 경로가 같아요. 일반적인 성병이랑 완전히 경로가 같고, 그리고 증상이 좀 위험한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약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면역을 가지신 분도 계셨고, 그걸로 뭐 혈청 만든다니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죠.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를 하면 안 되면은 에이즈가 위협적이지 않은 병이 되거나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면 동성애는 해도 되는 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논리로만 따지면. 지금 저는 이제 완벽한 논리의 세계로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 완전히 다 빼고 그냥 논리 체계로만. 참 이게 되게 웃긴 거죠. 되게 가상 실험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좋았어.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에이즈 완전 치료, 이제 에이즈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약을 딱 가져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 포에버 이래버리면, 물론 동성애 포에버를 외치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꼴이 된다면 그걸 또 도덕적으로 비난할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가? 되게 웃겨지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일단 윤리적으로 저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윤리적으로 끝났는데 이제 과학적인 거, 뭐 의학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의학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성병 방지 캠페인 쪽으로 해결을 봐야 된다. 에이즈가 문제라면. 콘돔 끼고, 막말로, 에이즈가 문제라면, 동성애자들 니들 사랑하는 건 플라토닉적인, 정신적인 사랑하는 거 오케이. 니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해주겠어? 근데 섹스는 하지마. 왜냐? 섹스를 하는 순간, 전염이 돼. 이런 주장이 발생할 수 있죠. 논리로만 따지면 이런 주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나쁘지 않으나 에이즈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섹스는 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의 섹스를 관리하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또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게이들 얘기예요. 남자들끼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에이즈든 뭐 임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성병은 남자들끼리는 전염이, 남자들끼리 게이들끼리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섹스를 했을 경우 이제 출혈 같은 게, 남자들은 이제 직장을 통해서 이제 성행위를 할 거고, 그 경우에는 출혈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점액간의 마찰 같은 게 강하고, 이제 피부끼리 닿는 게 강하게 닿기 때문에 전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섹스를 하면 안 되지만, 웃기게도 에이즈든 뭐 임질이든 뭐가, 매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레즈비언끼리는 거의 이성애자보다 전염률이 낮아요. 이성애자보다 전염률이 낮아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자, 에이즈 전염 가능성이 레즈비언이 제일 낮고 이성애자가 그 다음이고 게이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레즈비언은 오케이, 완전히 오케이고, 이성애자는 좀 제한을 해야 되고, 게이를 가장 강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동성애 중에도 레즈비언은 오케이지만 게이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 위험하니까. 이게 100%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논리적으로 논지를 전개할 때 벌어져야 되는 주장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게 에이즈를 퍼뜨리니까 동성애는 안 된다라는 게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는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딱히 동성애자를 뭐 인정시키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제가 이제 미리 저는 이걸 사고를 다 끝마치고서 결론 내린 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흐르네요.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이라면 레즈비언은 오케이를 때려야 논리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어떤 영상에서. 그리고 동성애는 뭐 동성애가 정신병이다,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선 글쎄요, 정신병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한 개념인데, 저는 병의 기준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거나 아니면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될 정도로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슨 장애를 가지고 있어, 뭐 한 팔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체가 있어가지고 뭐 반응이 느리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전체적인 몸에 근력이 낮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병으로 분류해야 되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막말로 동성애인데 동시에 신부님이야.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분은 사실 뭐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실 거거든요. 그런 그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게. 막말로 신부님들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신부님은 될 수 있죠. 이거는 자신의 성욕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지, 무성애자만이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 성욕이 없어야지만이 신부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신부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렇게까지 따져봤을 때 글쎄, 이거 병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치료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래 뭐 동성애자를 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성애자로 뭐 되돌린다든지 클리닝하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치료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동성애라는 그 상태 자체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 맞긴 한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이런 게 인간이 정말 논리로만 따져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것들이 정말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가진 않았다고요.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것도 있고 그렇게 쌓여 올라온 거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지적 설계식으로 논리 설계로 이 도덕이나 법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후천적인 선천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이걸 왜 고쳐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해가 항상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해가 되는가와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어떤 해를 주는가 어떤 해악을 주는가에 대해서 모르겠거든.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의학적 과학적까지는 글쎄다 동성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데 근데 저는 근데 다른 하나에 대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해하는 관점도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인 관점. 동성애자의 숫자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이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우리가 조선시대 왕이라고 쳐요. 그런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했어. 동성애는 나쁜 것 같진 않어.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서 유교적인 거 뭐 다 집어치우고 논리만 따져보자 했는데 별로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동성애를 만약 시행한다고 쳐요. 그래. 일단 신하들이 반대를 하겠죠. 근데 신하들이 반대한 것도 논리적인 설득을 했다고 쳐. 그런데 어떤 신하가 이러는 거야.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든 틀리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책 같은 것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따로 노는 건 아니거든요. 출산율, 뭐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것과 동성애 허용이 완전히 따로 떨어진 개념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따로 떨어진 개념인데 국가 유지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성애자는 정말 예외 없이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다 핍박받았어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그리스에서는 이제 신성부대라고 동성애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대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만들어진 군대도 있긴 있었고 실제로도 전투력이 꽤 셌었대요. 근데 정말 예외고 극소수고 사실 동성애자들은 국가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반역도당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긴 해요. 독신자와 똑같이 독신주의자와 같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고 위험천만한 사람들인 거죠. 국가 유지라는 측면에선. 근데 이게 되게 괴상한 거예요. 저는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한다는 건 이상한 거다.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반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 다만
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말했었던, 싫어하지만, 바- 뭐라고 했었지? 그때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 싫어하지만,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게 제 느낌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정도인데, 진화론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진 않을 거예요. 국가의 발전, 경제력 이런 걸로 치면은 지금 출산 장려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이동시킬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당근과 채찍인데 사실 당나귀 두 마리가 있고 근데 당나귀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다고 쳐요. 그 상황에서 한쪽에는 채찍질을 치고 한쪽에는 당근을 줘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양쪽 다 채찍질만 하다가 어느 날 당나귀 한 마리가 되게 그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 뭐 채찍만 쳐 맞으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당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앞에다가 두고서 자란 애한테 이제 먹이기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채찍질을 근데 어느 날은 또 이 채찍질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린 채찍 안 받고 그냥 당근만 받아 먹어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근을 주는데 자란 애한테만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당나귀들은 죽어라 일을 해야 당근을 먹을 수 있으니 채찍질을 안 해도 죽어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현대사회가 유도하는 방식은 세금 같은 거, 이게 일은 어떻게 보면 국가 기준에서 이제 세금을 얼마나 내냐는 거고, 당나귀들이 일하는 거는, 당근은 세금 지원인 거고, 채찍은 이제 탄압과 억압,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거였어요. 현대 국가는 더 이상 채찍을 못 써요. 구성원들한테. 그래서 당근의 비율을 조절해서 국가를 움직이는데, 지금 출산율, 장려, 신혼부부 장려,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 출산율 때문인데, 그 출산율이라는 입장에서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판단할 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만약에 국가 지도자로서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전혀? 현대 국가에서는 지지율 같은 걸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만약에 조선시대의 왕인데 동성애를 인정한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개소리예요. 진짜로 개소리예요. 왕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개소리. 한 명의 철학자나 이런 사람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동성애를 왜 막아야 돼요? 이런 말 할 수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아무리 논리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그 논리에 적용돼야 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이런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탄압하는 건 나빠요. 나쁜데 국가가 어느 쪽에 당근을 밀어주냐에 가지고는 동성애자를 밀어주는 거는 좋진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결혼이 나쁘다, 동성애자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또 이게 사회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하나 더 따져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동성애가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거. 동성애는 존재할 수 없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진화론을 잘못 이해한 인간들이 이런 오해 되게 많이 하는데, 진화론대로면은 동성애자는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원래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완전한 랜덤 값이라는 거예요. 변수가 무제한으로 어디로든지 튈 수 있는데 그 무제한 변수 중에서 커팅이 된 애들이 다수가 된다는 거지, 커팅이 정말 철저하게 다 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토끼가 있으면은 뚱뚱한 토끼, 약간 다리가 좀 더 긴 토끼, 뚱뚱한 토끼, 날씬한 토끼,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토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갈색 토끼, 하얀 토끼, 검은 토끼, 이렇게 색깔도 다를 거고. 그런데 우리가 토끼가 뭔지는 알지만, 예전에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뭔지는 아는데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토끼다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무지개에서 우리가 빨간색이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빨간색이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버건디 나오죠. 무슨 명도 채도로 255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죠. RGB 값이 240부터 255, R 값이 240부터 255까지만 빨간색이야, 이런 건 개소리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게. 절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성염색체 있죠. 성염색체가 우리는 XY만 배우는데 사실은 XXY도 있고 XXXXY인 사람들도 간혹 태어나고, 염색체가 그냥 생 XX 여잔데 남성의 그 유전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하는 게 Y 염색체가 있다고 해서 남자 같은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염색체가 XX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남자의 신체처럼 만드는 또 트리거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켜지기라도 하면은요, 분명 염색체는 여잔데 남자처럼 보인다든지, 혹은 분명 염색체로는 남잔데 여자의 몸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나와요. 그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랜덤 값이기 때문이에요. 조합에 따라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다만 그 숫자 중에서 다수는 결국은 후세를 남길 수 있는 애들만 나온다. 다수가 된다는 거예요. 후세를 남길 수 있고 유전자가 많이 퍼질 수 있는 인자가 다수가 된다는 얘기지, 후세를 못 남기는 존재들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랜덤이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뇌가 어떻게 돼서 그럴 수 있고, 선천적이든 뭐 후천적이든 뭐 요인이야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선천적 요소만 따져봤을 때 동성애자가 나오는 거는요, 어떤 정도로 당연한 거냐면요, 갈색 토끼랑 흰 토끼랑 교미를 해서 갈색이랑 흰색이 적당히 섞인 점박이 토끼랑 그 중간색 같은 연한 갈색의 토끼랑 그리고 또 이제 줄무늬 토끼가 나오는 가능성하고 동일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약간 그 동성애가 옳냐 그르냐 보다는 동성애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저는 결론만 내리라고 하면, 동성애자 자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에이즈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는 건 개소리다.
그리고 동성애가 병인지는 그것도 도저히 모르겠다. 일단 병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부터 따져야 된다. 별로 병 같진 않다.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나 혹은 지원책이 없다던가 아니면 지원책을 지원도 아니고 해준다고 해봤자 최대치는 뭐 동성애 결혼 정도 허용해주는 선 이상의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건 혹은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거는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는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정상이다. 소수라도 그런 게 나오는 게 비정상인 게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자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거에 따지는 게 좀 바보 같다. 그리고 좀 길어지겠는데 여기서 종교는 다루고 싶지 않네요. 왜냐면 전 종교적인 이유로 그걸 이거까지 따질게요. 이건 어그로 너무 세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 나얼 씨가 뭐 그런 트윗 한 적 있다고 하는데 동성애가 허용되면 이제 근친상간도 허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있었는데 저는 근친상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은 안 하지만 이 근친상간도 똑같아요. 근친상간을 했을 경우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느냐. 다음에는 이거를 따져봐야겠네요. 이걸로 영상 하나 찍어야겠네요. 영상이라고 라디오에 갈 건데 근친상간은 왜 나쁜가? 어떻게 나쁜가? 이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야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일단 동성애랑 근친상간을 동급으로 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동급으로 본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게 근친상간을 했을 경우 누가 피해를 보는가? 사회적 시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냥 플랫한 상태에서 정말로 1차적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가? 근친강간 말고요. 상간이 할 때 서로의 합의하에 근친상간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그걸 물어봤을 때 저는 모르겠는데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올리면 또 무슨 이거 똥꼬충에 근친상간 해도 되는 이런 근친상간 충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좀 무섭긴 하네요.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순수한 논리와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허용하면 근친상간도 허용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